셜록 홈즈 인형? 아서 코난 도일 단편소설. 수없이 많은 모험들의 시작 지점이 되어왔던 베이커 가의 집을 다시 찾아온 것에 대해서 왓슨 박사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과학 도표들이 걸려 있었고 산성 용액 때문에 검게 그을린 선반 위에는 화학 물질들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바이올린 보관함이 있었고 낡은 파이프와 담배가 한가득 담긴 양철통이 그 옆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이 옆으로 돌자 활기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빌리의 얼굴이 보였다. 젊지만 재치 넘치고 지혜로운 하인인 그는 위대한 탐정의 의무란 몸을 채우고 있는 고독감과 폐쇄감의 틈을 아주 약간이나마 채우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군, 빌리. 자네 역시 변한 것은 없어. 내 오랜 친구에 대해서서 같은 말을 해도 되겠지. 아마도. 빌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침실에 닫힌 방문을 흘끗거렸다. 아마도 홍즈 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중일 거예요. 사랑스러운 한여름의 아침 7시였다. 하지만 왓슨 박사는 오랜 친구의 불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는 말이겠지? 그렇지? 그래요, 박사님. 홈즈 씨는 그 사건에 아주 몰두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건강이 걱정이 돼요. 훨씬 창백해지고 몸도 앙상해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식사를 할 의욕이 생길까요? 홈즈 씨? 허드슨 부인이 그렇게 물었더니 내일 모레 7시 30분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홈즈 씨가 사건에 몰두하는 것은 박사님도 잘 아시겠죠? 그래, 빌리. 잘 알지. 홈즈 씨는 요즘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제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의 옷차림을 하고 외출했어요. 오늘은 늙은 여자였고요.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제는 홈즈 씨가 일하는 방식을 조금은 알게 된 거죠. 빌리가 소파에 기대 있는 커다랗고 화려한 우산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저것이 늙은 여자의 옷차림 중 일부였죠.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사건 때문이지, 빌리? 빌리가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국가의 비밀을 논하는 사람 같은 태도였다. 박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관없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힘들어요. 이번 사건은 영국 왕관의 다이아몬드에 관련된 거예요. 뭐라고? 그 10만 파운드짜리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 이야기야? 맞아요, 박사님. 그 보석들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해요. 세상에나 총리하고 내무부 장관이 바로 저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홈즈 씨는 그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어요. 거의 자리에 앉자마자 홈즈 씨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칸틀미어 경이 왔었죠. 아, 그랬군. 그래요, 박사님.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는 정말로 고집불통의 늙은이였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요. 총리하고는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었고 내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은 들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귀족분은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홈즈 씨도 잘 참지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는 홈즈 씨를 믿지 않았고 홈즈 씨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했지만요. 그리고 홈즈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홈즈 씨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나 알고 있죠. 그래, 그러면 우리로서는 홈즈가 실패하지 않고 칸틀미어 경이 당황하는 상황을 바라야겠군. 하지만 내 생각에는 빌리, 창문을 가리고 있는 저 커튼은 뭐지? 홈즈 씨가 3일 전에 저 커튼을 걸었어요. 그 뒤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빌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밖으로 나 있는 창문 받침대를 가리고 있는 커튼을 옆으로 잡아당겼다. 왓슨 박사는 놀라움의 비명소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친구를 흉내낸 인형이었다. 실내복을 걸치고 얼굴을 4분의 3 정도 창문 쪽으로 돌리고 보이지 않는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인형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빌리가 머리를 떼어내더니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이것을 돌려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창문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으면 이것을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블라인드를 올리면 거리 건너편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지.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었죠. 빌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창문 앞 블라인드를 좌우로 벌리고 거리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박사님도 직접 보세요. 왓슨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는 찰나 침실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마른 홈즈의 몸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의 발걸음과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다. 그가 단번에 창문 앞으로 가더니 블라인드로 다시 창문을 가렸다. 이 정도면 됐어, 빌리. 그가 말했다. 지금 자네는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태야, 빌리. 그리고 자네가 없으면 나도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그래, 왓슨 자네의 예전 집에서 다시 보게 되니 정말로 반갑군. 자네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왔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이제는 나가도 돼, 빌리. 아, 저 아이는 정말 골치거리야, 왓슨. 저 아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되도록 놔둬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왓슨. 무슨 위험이라는 것이지, 홈즈?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이지. 나는 오늘 저녁 뭔가 벌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린다는 건가? 살해당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왓슨.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자네 지금 농담하는 것이지, 홈즈. 나처럼 부실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보다는 나은 농담을 생각해낼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편하게 지내도 되겠지, 안 그런가? 술을 먹어도 되나, 자네? 탄산수하고 시간은 예전에 있던 거기에 있어. 자네가 늘 앉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군. 그리고 내 애처로운 싸구려 파이프와 담배를 경멸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를 빌겠어. 파이프하고 담배가 음식이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 하지만 왜 먹지를 않는 거야? 굶주린 상태가 되어야만 모든 감각과 두뇌 활동이 정교해지거든. 어떤 의사에게 물어보더라도 내 친구 왓슨 자네조차도 알겠지? 소화기관으로 피가 공급되게 되면 뇌에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잖아. 나는 두뇌로 사는 사람이야, 왓슨.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은 부속물일 뿐이지. 그러므로 내가 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두뇌지. 하지만 이번 위험은 다르잖아, 홈즈. 그렇지, 자네 말이 맞아. 만약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자네는 그 살인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는 수고를 좀 해줘.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랑과 이별의 축복을 더해서 런던 경시청에 그 정보를 알려줬으면 해. 부탁이야. 실비우스가 그 이름이야. 네그레토 실비우스 공작이지. 그것을 종이에 적어놔, 친구. 지금 바로 적으라고. 노스웨스트 잉글랜드 무어사이드 가든 136번지야. 왓슨의 정직한 얼굴이 걱정과 염려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는 홈즈가 언제나 사건 해결을 위해서 막대한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이 언제나 과장보다는 과소평가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왓슨은 언제나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에 있어서도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를 끼워줘, 홈즈. 나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아무 할 일이 없어. 정말로 자네의 도덕관념은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군, 왓슨. 자네의 단점 목록에 거짓말이라는 것까지 더해졌군. 지금 자네는 바쁜 의사의 흔적을 잔뜩 드러내 보이고 있어. 아마도 매시간 환자가 자네를 방문하고 있겠지. 그렇게 중요한 환자들은 아니야. 하지만 자네는 그 친구를 체포하게 만들 수는 없나? 그래, 왓슨 아마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왜 그렇지 하지 않지? 왜냐하면 나도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 아, 빌리가 아까 말했지. 그 사라진 왕관의 보석 말이군. 그래, 아주 커다란 노란색의 마자랭 보석이야. 나는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를 잡았어. 하지만 그 보석은 찾지 못했어. 그러니 그 친구들을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물론 그 친구들을 구두 발굽으로 지식여 놓는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확실하지. 하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보석이야. 그렇다면 그 실비우스 공작이 자네가 잡은 물고기인가? 그래, 그는 상어야. 그가 그물과 낚시꾼을 물어뜯을 수 있어. 다른 하나는 권투 선수인 샘 머톤이지. 그 자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샘은. 하지만 공작은 그를 이용했어. 샘은 상어는 아니야. 그는 커다란 머리가 달린 멍청이지.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내 그물을 찢거나 흔들리게 만들 수는 있어. 그 실비우스 공작은 어디에 있지? 매일 아침 나는 그의 발꿈치를 쫓아다녔어. 아마 자네도 내가 늙은 여자 차림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보다 더 교묘한 분장은 보기 힘들지.
사실 한 번은 그가 내 우산을 대신 집어서 나한테 건네기도 했어. 허락 없이 실례를 했습니다. 부인 이런 말을 이탈리아어를 반쯤 섞어서 하더군. 분위기가 좋으면 그는 남부 유럽의 예의범절을 지키지. 하지만 다른 분위기에서는 그는 악마가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간 존재가 되지. 정말 우리의 삶은 온갖 변덕스러우면서도 별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 왓슨. 그 속에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섞여 있지. 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그를 따라서 미노리스에 있는 스트로벤지의 공방까지 갔어. 스트로벤지는 사냥용 공기총을 만들지. 나도 잘 알지. 상당히 정교한 훌륭한 물건이지. 그리고 아마도 그 공기총이 지금 건너편 집에 창문에 거치되어 있을 거야. 그 가짜 인형을 봤나? 물론 빌리가 그것을 자네에게 보여줬겠지. 아마도 언제라도 그 인형의 머리통을 총알이 관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 빌리, 그게 뭔가? 젊은 하인이 쟁반 위에 명함을 올린 채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홈즈가 명함을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올리고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공작 본인이군. 나는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어. 그래, 정면 승부를 해보자고, 왓슨. 그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군. 그는 커다란 동물과 대형 맹수들을 전문으로 추적하는 사냥꾼으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지. 만약 그가 나를 자신의 사냥 채집 목록에 넣게 된다면 정말로 훌륭한 사냥 경력에 있어서 의기양양한 결말이 되겠지. 이번 일은 자신의 발꿈치를 내가 따라다녔다는 것을 그가 감지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군. 경찰을 불러, 홈즈. 아마도 그렇게 해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냐. 지금 조심해서 창밖을 좀 살펴볼 수 있겠나, 왓슨? 그리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봐줘. 왓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블라인드 가장자리를 들쳤다. 그래, 이 집 현관문 앞에 거칠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건 샘 머톤일 거야. 충직하지만 어리석은 샘이지. 이 신사부는 어디에 있지, 빌리? 응접실에 있어요, 홈즈 씨. 내가 초인종을 울리면 그를 데리고 위로 올라와. 예, 그럴게요. 만약 내가 방 안에 없다고 해도 그냥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예, 그럴게요. 왓슨은 방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이봐, 홈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망설일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은 자네를 죽이러 온 거야. 그래, 그렇게 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겠지. 나는 자네와 함께 있어야만 하겠어. 그렇게 하면 자네는 끔찍한 수준으로 방해가 될 거야. 그에게 방해가 된다는 말이겠지? 아니, 내 친애하는 친구.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말이야. 아니야, 나는 자네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아니, 그래도 돼, 왓슨. 그리고 자네는 그렇게 할 거야. 자네는 게임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자네 역시 이 게임에 끝까지 참여하게 만들겠다고 내가 약속하겠어. 그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로 왔어. 하지만 그는 내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머물게 될 거야. 홈즈가 수첩을 꺼내더니 몇 줄의 글을 적었다. 지금 내려가서 마차를 잡아 타고 런던 경시청으로 가. 그리고 이것을 범죄수사과의 유갈에게 줘. 그리고 경찰을 데리고 돌아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체포할 거야. 기꺼이 그 일을 하지. 자네가 돌아오기 전까지 나로서는 도난당한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야. 그가 초인종을 울렸다. 이제 우리는 침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자고. 이런 경우 예비 출구라는 것이 정말로 유용하지. 내 상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를 보고 싶어.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그런 것을 실행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지. 그리고 몇 분 후 빌리가 빈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뒤로는 실비우스 공작이 따라왔다. 유명한 사냥꾼이자 스포츠맨인 동시에 런던에서 유명한 멋쟁이인 그는 덩치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멋지게 기른 검은 콧수염이 잔혹해 보이는 마른 입술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콧수염 위로 독수리의 부리처럼 각이 진 긴 코가 붙어 있었다. 그는 훌륭한 차림새였지만 화사한 색상의 넥타이와 빛나는 넥타이핀 반짝이는 반지 때문에 과도하게 화려해 보였다. 방문이 등 뒤로 닫히자 그가 약간 놀라움을 담은 사나운 눈길로 안을 둘러보면서 그 어떤 덫이 숨겨진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그러더니 창가의 안락의자 위로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인형의 머리와 실내복의 칼날을 보더니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사리가 가득한 검은 눈동자 속에서 끔찍한 희망이 반짝였다. 그가 다시 한번 방 안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굵은 지팡이를 살짝 위로 들고 발끝으로 걸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인형을 향해 다가갔다. 그가 최후의 도약을 위해서 몸을 웅크렸다가 지팡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열린 침실 문 사이로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와 그를 멈춰 세웠다. 그것을 부수지 말아요, 공장님. 부수지 말아요. 은밀한 살인자가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났다. 그의 떨리는 얼굴 위로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가 다시 육중한 지팡이를 살짝 들어올렸다. 마치 자신의 폭력의 목표물을 인형에서 실제 사람에게 이동시키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회색의 눈동자와 비웃는 듯한 미소 속에 뭔가가 그의 손을 몸 옆으로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다. 정말 훌륭하고 정교한 물건이죠. 홈즈가 그 인형 앞으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프랑스 인형업자인 타베르니어의 작품이에요. 당신 친구인 스트로벤지가 만드는 훌륭한 공기총에 비견될 만한 인형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에요. 공기총이라고요, 홈즈 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자하고 지팡이를 저기 옆에 있는 협탁 위에 놔두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자리에 앉으시죠. 아, 그리고 주머니 속 권총도 밖으로 꺼내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그래요, 당신은 권총을 깔고 앉는 것을 선호하는군요. 당신의 지금 방문은 더할 나위 없이 시의적절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당신과 몇 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공작이 육중하고 위협적인 눈썹을 강하게 찌푸렸다. 그래요, 나 역시도 당신과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싶더군, 홈즈.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로 온 것이지. 그리고 방금 전에 내가 당신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생각은 없어. 홈즈가 탁자 가장자리에 있는 다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무래도 당신 머릿속에는 뭔가 기이한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멀리 나가서 결국에는 내 신경을 거슬렀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당신이 내 진로에 귀찮은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이야. 귀찮은 것들이라고요? 그런 적 없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몇 명이 나를 따라다닌 것을 안다고. 적어도 2명이 그 게임에 참여했다는 것을 안다고? 홈즈, 그건 상당히 사소한 이야기예요, 공장님.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나를 부를 때면 내 이름 뒤에 존칭을 불러주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평상적으로 하는 일 덕분에 악당들의 대화법에 상당히 친숙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외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지도 잘 알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 그럼 홈즈 씨라고 하지. 훌륭해요. 하지만 당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내 부하들에 대해서는 당신 실수라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실비우스 공작이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찰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어제는 스포츠맨 차림을 한 늙은 남자였지. 오늘은 늙은 여자였고 그들이 하루 종일 나를 감시했다고. 아, 정말로 저를 크게 칭찬해주는 말씀이군요. 예전에 도웃은 남작의 경우 교수형에 처해지지 전날 밤에 내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은 나를 얻었지만 무대는 나를 잃은 것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나의 변장술에 대해서 정말로 다정한 칭찬을 해주는군요. 당신이었군? 당신 본인이었단 말이군? 홈즈가 어깨를 으쓱였다. 저기 구석에 우산이 하나 보일 거예요. 바로 그 우산은 미노리스에서 당신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나에게 건넸던 우산이죠. 그때는 당신이 의심을 시작하기 전이었겠죠. 만약 내가 알았다면 당신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그래요, 이 소박한 집을 다시 볼 기회란 내게 없었겠죠.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후회할 시간이 오는 것을 경시하곤 하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것은 당신이 내 변장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우리는 함께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죠. 공작의 육중한 눈썹이 더욱 강하게 찡그러졌고 그의 사악한 눈동자가 번뜩였다. 지금 당신이 말한 것은 사태를 더욱 안 좋게 만들 뿐이지. 당신의 부하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다니 정말로 바쁜 몸이시군. 지금 당신은 나를 미행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어.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이봐요, 공장님. 당신은 예전에 알제리에서 사자들을 쏴 죽이고 다니곤 했죠. 그래서 왜 그랬나요? 왜냐고? 그것이 바로 스포츠니까. 흥분과 위험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땅에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래, 당연하지. 내 이유도 그것과 비슷하죠.
공작이 벌떡 일어났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바지 뒷주머니를 향해 움직였다. 앉아요, 공장님. 앉으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실질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는 그 노란 다이아몬드를 원해요. 실비우스 공작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 다시 알라 기자의 몸을 묻었다. 확실히 그렇겠지.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쫓아다닌 이유가 그것 때문임을 당신도 알고 있죠. 오늘 밤 당신이 여기로 온 진짜 이유는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요. 당신 입장에서 보자면 나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만 제외하곤 모두 알고 있죠. 아, 그렇군. 정말 그렇군. 그러면 누락된 사실이 뭐지? 왕관의 다이아몬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죠? 공작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아, 당신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로군. 그런데 어떤 빌어먹을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겠군. 나를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실비우스 공장님. 그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강철로 만든 위협적인 두 개의 점처럼 변했다. 당신은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판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 마음속의 뒤쪽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도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군. 홈즈가 즐겁다는 태도로 박수를 치더니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손가락을 뻗어서 상대방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당신도 알고 있군요. 당신이 방금 전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내가 인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좋아요, 공장님. 당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다칠 거예요. 실비우스 공작이 눈을 들어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속임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그가 말했다. 홈즈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포위 공격을 구상하는 숙련된 체스 선수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그가 탁자의 서랍을 열고 구겨진 작은 수첩을 꺼냈다. 당신은 내가 여기에 뭘 기록해두는지 아나요? 아니, 전혀 모르지. 알 리가 없지. 바로 당신이죠. 나라고요. 그래요, 공장님. 당신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의 사악하면서도 위험한 삶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빌어먹을 인간, 홈즈. 공작이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외쳤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란 게 있단 말이다. 그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공장님. 늙은 해롤드 부인의 죽음과 관련된 진정한 실체 같은 것들이죠. 그 부인이 당신에게 블라이머 영지를 상속해줬죠. 그리고 당신은 빠른 속도로 그 영지를 도박으로 탕진했고요. 당신 백일몽을 꾸는 중이군. 그리고 미니 워렌더 양의 삶에 대한 완벽한 기록도 있죠. 아하, 그것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이 수첩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장님. 여기엔 1892년 2월 13일 리비에라로 가던 호화스러운 열차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이야기도 있죠. 또한 같은 해 리옹네즈 은행에서 발견된 가짜 수표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알고 있겠군요. 이봐요, 공장님. 당신은 카드게임을 좋아해요. 상대방이 좋은 패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당신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보석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건가?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공장님. 그 열정에 가득 찬 마음을 좀 다스려요. 나만의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나는 당신에게 불리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왕관의 다이아몬드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과 황소 같은 친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절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겠군. 당신을 화이트홀까지 태우고 간 마부도 확보했고, 당신을 멀리 데려다준 마부도 확보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보석의 보관함 근처에 있는 것을 본 경비원도 확보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가공해달라는 당신 부탁을 거절한 아이키 샌더스도 알아요. 아이키가 모든 것을 말했죠. 그러니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공작의 이마 위로 핏줄이 튀어올랐다. 그의 검고 털이 많은 손이 감정을 자제하려는 듯한 경련을 일으키며 다른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마른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 내가 상대하던 손이 바로 그 손이죠. 홈즈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하지만 하나의 카드가 비어 있죠. 그건 다이아몬드 킹이에요. 나는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당신은 결단코 알 수 없을 거야. 절대로요. 이봐요, 공장님. 좀 이성적이 되어봐요.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당신은 적어도 20년 이상 감옥에 갇힐 거예요. 샘 머톤 역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이아몬드로부터 당신이 얻을 것이 뭐가 있죠? 전혀 없죠.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내놓는다면 어쩌면 나는 그 범죄를 묻어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나 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보석을 원해요. 그것을 내놔요. 그리고 향후에 당신이 제대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요. 만약에 또 다른 실수를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실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내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을 되찾는 것이에요. 당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뭐 그렇다면 하는 수 없이 당신을 잡아야겠죠. 보석을 되찾지 못한다면? 초인종 소리의 빌리가 다시 나타났다.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공장님, 이 대화에 당신 친구 샘 머톤을 참여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결국 그의 이해관계 역시 이 대화에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빌리,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덩치 크고 못생긴 사람 보이지?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와. 그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요. 홈즈 씨? 폭력은 안 돼, 빌리. 그냥 그에게 실비우스 공작이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 그는 따라올 거야.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지? 빌리가 사라지자 공작이 물었다. 방금 전까지 내 친구 왔으니 여기에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이제 그물에 상어와 모샘치를 가둘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들 생각이에요. 공작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손을 등 뒤로 숨겼다. 홈즈가 자신의 실내복 주머니로부터 불쑥 튀어나온 뭔가를 잡았다. 당신은 침대에서 죽을 수 없을 거야, 홈즈. 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일까요?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존재는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이에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는 섬뜩한 측면이 있죠. 우리 스스로 현재를 제한 없이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야생동물의 눈빛 같은 것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것은 숙련되고 교묘한 범죄자의 사악한 눈빛이었다. 그때 갑자기 홈즈의 키가 커지는 듯 보이더니 그가 긴장을 하면서 몸을 세웠다. 당신 권총에 손을 대봐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내 친구요.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감히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권총을 빼낼 시간을 준다고 해도 불가능하죠. 권총이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물건이죠, 공장님. 공기총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아, 당신의 감탄스러운 동료의 발걸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군요. 좋은 날입니다, 머튼 씨. 거리에 오래 서 있는 것이 피곤하기는 하죠. 안 그런가요?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권투 선수는 육중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보이는 벽돌처럼 평평한 얼굴을 가진 그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홈즈의 명랑하고 공손한 태도는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태도 안에 적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가 보다 기민한 동료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했다. 이게 무슨 수작인가요, 공장님? 지금 이 친구가 뭘 원하는 겁니까? 무슨 일인가요? 낮게 쉰 목소리가 질문을 던졌다. 공작의 어깨를 으쓱였다. 정작 대답을 한 것은 홈즈였다. 내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요. 머톤 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해야 하겠죠. 그 권투 선수는 여전히 자신의 반응을 동료를 보면서 표현했다. 지금 이 자식이 농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나는 지금은 농담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나도 농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홈즈가 대신 대답했다. 오히려 오늘 저녁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당신이 더욱더 기분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죠. 좋아요, 이제 보시죠, 실비우스 공장님. 나는 바쁜 사람이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침실로 갈 거예요. 내가 없는 사이에도 편하게 지내요. 내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이제 당신 친구와 격의 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나는 호프만의 뱃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5분 후에 최종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돌아올 생각이에요.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겠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당신들을 체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 대신 보석을 되찾는 것이 나을까요? 홈즈가 침실 쪽으로 물러나면서 구석에 놓인 바이올린을 집어 올렸다. 몇 분 후 활을 길게 끄는 듯 흐느끼는 음조가 유령의 신음소리처럼 침실과 통하는 방문 사이로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장님? 공작이 자신에게 고개를 돌리자 머톤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가 보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그는 그날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빌어먹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세상에나. 권투 선수의 천박한 얼굴 위로 하얀색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이키 샌더스가 우리에 대해서 모두 본 것 같아. 그 자식이 그랬다고요, 정말로요? 설사 교수대에 매달리는 한이 있어도 그 자식을 때려눕히겠어요, 빌어먹을.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은 없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심해야 돼. 잠깐만요. 권투 선수가 말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침실문을 바라보았다. 저놈은 의심이 많은 놈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지금 우리를 엿듣고 있지 않겠어요? 저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엿듣고 있겠어? 그렇군요. 그래도 어쩌면 저 커튼 뒤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방에는 커튼이 너무 많잖아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창문 근처에 놓인 인형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가리켰다. 말을 잇기에는 너무 놀란 것 같았다. 쯧쯧! 저건 가짜 인형이야. 공작이 말했다. 가짜라고요, 정말로요? 와, 정말로 놀랐어요. 마담 투소라도 저런 것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놈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네요. 게다가 저 옷이며 표정 같은 것들이 진짜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 빌어먹을 커튼이 너무 많다고요. 아, 제발 커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지금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그는 보석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가둘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작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면 우리를 봐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야. 뭐라고요? 그걸 포기하자고요? 10만 파운드짜리 보물 덩이를요? 그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 밖에는 없지. 머톤이 짧게 자른 머리로 덮인 머리를 극적였다. 저놈은 지금 저 안에 혼자 있어요. 그냥 저놈을 처리하죠. 만약에 저놈의 목숨을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로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공작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만약 우리가 그를 쏜다면 이렇게 좁고 복잡한 장소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게다가 경찰에서도 그가 가진 증거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아니 뭐야? 방금 저게 뭐였지? 창문으로부터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 남자가 방 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고요했다. 창가 안락의자에 박혀있는 이상한 인형을 제외하고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깥 거리에서 뭔가가 지나간 것이겠죠. 머톤이 말했다. 이제 봐요, 대장님, 공장님은 머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주먹을 쓰는 것이 소용없다면 공장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래, 나는 저놈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속여봤지. 공작이 대답했다. 그 보석은 여기 바로 내 비밀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 그것을 내 몸에서 떼어놓고 다닐 위험을 무릅쓸 수 없으니까 말이야. 이제 이 보석은 오늘 밤 영국을 떠나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할 거야. 그리고 일요일이 되기 전에 사조각으로 분리될 거야. 저 친구는 반세다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나는 반세다르가 다음 주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예정이었지. 하지만 이제 그는 바로 다음 배편으로 떠나야겠지. 우리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이 보석을 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라임가로 가서 그에게 새로운 계획을 전달해야 돼. 하지만 보석을 숨길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니 그는 그냥 보석을 가져가야겠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한시라도 낭비할 순 없거든. 또다시 노련한 사냥꾼의 육감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가 느껴졌고 그가 말을 멈추고 창문 근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랬다. 그것은 거리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맞았다. 그리고 홈즈에 대해서라면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를 쉽게 속일 수 있을 거야. 자네도 이해했겠지만 저 빌어먹을 바보는 보석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를 체포할 수 없어.
그러니 보석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면 돼.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지. 홈즈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이 보석은 네덜란드로 넘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역시 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지. 아무 훌륭한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나한테는. 샘 머톤이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외쳤다. 이제 자네는 반세다르에게로 가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전해라고. 나는 이 멍청이를 불러내서 가짜 정보를 잔뜩 먹여줄 테니까. 나는 저놈에게 보석이 리버풀에 있다고 말할 생각이야. 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는 음악이 정말 짜증나는군.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 같아. 보석이 리버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놈이 깨달을 즈음에 보석은 다시 사라진 상태가 되고 우리는 배를 타고 있을 거야. 내 옆으로 빨리 와. 아, 열쇠 구멍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라고. 그래, 여기 보석이 있어. 이 보석을 들고 다니시다니 정말로 용감하시군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나? 우리가 이것을 화이트홀에서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이것을 내 숙소에서 가져가지 못하리란 법은 없잖아. 저도 한번 보게 해줘요. 실비우스 공작이 약간 불쾌한 시선으로 자신의 동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로 뻗어오고 있는 더럽고 거친 손을 무시하려고 했다. 뭡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당신한테서 뺏어가기라도 한답니까? 이봐요, 선생님. 나는 조금씩 당신 방식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것 같군요. 그래, 화는 내지 말라고, 샘. 이런 식으로 다툴 시간은 없어. 이 보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면 저기 창문 옆으로 가서 봐야 한다고. 그래, 이것을 햇빛 아래에 비춰보라고. 그래,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형이 앉아있던 안락의자에서 홈즈가 벌떡 일어서 돌진하더니 그 귀중한 보석을 잡아챘다. 이제 그는 한 손에는 보석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권총을 들고 공작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두 악당은 완벽한 놀라움에 주춤거리면 뒤로 물러났다. 그들이 정신을 되찾기도 전에 홈즈가 전기 초인종을 눌렀다. 폭력은 안 돼요, 신사 여러분. 폭력은 자제하시죠. 간청해요. 미래를 생각해요. 지금 당신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지금 아래층에서는 경찰이 대기 중이에요. 공작의 당황스러움이 그의 분노와 공포를 압도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그가 숨을 헐떡였다. 그렇게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내 침실로부터 여기로 나오는 또 다른 문이 커튼 뒤에 있어요. 당신은 그 문이 존재를 몰랐던 것이고요. 아마도 내가 인형을 아래로 내려놓은 소리를 당신들이 들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었어요. 그 덕분에 나는 당신들의 진솔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죠. 당신들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대화를 들은 것이죠. 공작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몸짓을 했다. 우리는 당신을 상대하면서 최선을 다했어. 아무래도 당신은 악마 그 자체인 것 같군. 뭐 어쨌든 악마로부터 그리 먼 사이는 아니라고 해두죠. 홈즈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샘 머톤의 느린 두뇌는 그제서야 겨우 상황을 하나씩 이해해가는 중이었다. 그때 방문 바깥의 계단으로부터 육중한 발걸음 소리들이 들렸다.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빌어먹을 경찰이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은 그 이상한 바이올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홈즈가 말했다. 당신 이야기가 완벽하게 맞아요. 이제 음악을 한번 더 재생해볼까요? 새로 나온 추궁기라는 물건은 정말로 훌륭한 발명품이더군요.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리고 범죄자들이 밖에서 대기 중인 마차로 끌려갔다. 왓슨만이 홈즈와 남아서 그의 월계수 왕관에 새롭게 추가된 하나의 영광스러운 잎사귀 대에서 축하 인사를 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한 얼굴의 명암을 얹은 쟁반을 든 빌리가 나타나면서 그들의 대화가 다시 중단되었다. 칸틀미어 경이 오셨어요. 그래, 위로 모시고 와, 빌리. 이 저명하신 귀족분이야말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이지. 홈즈가 말했다. 그는 훌륭하고 충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약간은 구체제에 익숙한 사람이야. 그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분방함을 작게나마 발휘하도록 할까? 내 짐작으로 그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을 거야. 방문이 열리면서 마르고 엄격한 자세의 사람이 들어왔다. 길고 날카로운 얼굴 위로 중기 빅토리아 스타일의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에서 흐르는 윤기는 둥근 어깨와 약해 보이는 걸음걸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홈즈가 다정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억지로 뻗어나온 듯 보이는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칸틀미어 경? 한 해 중 차가운 계절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실내는 따뜻하군요. 경의 외투를 제가 받아도 될까요? 아니요. 감사하오. 나는 외투를 벗을 생각이 없소이다. 홈즈가 고집을 부리듯 그의 소매 위에 손을 얹었다. 아니에요. 외투를 벗는 것을 제가 돕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좋지 않다는 것은 여기 제 친구 왓슨 박사가 보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귀족분께서는 불안한 듯 가볍게 손을 흔들어서 홈즈의 손을 떼어냈다. 나는 정말로 편하게 느끼고 있소이다. 게다가 나는 여기에서 길게 머물 필요도 없소이다. 나는 단지 잠깐 여기에 들려서 자신 스스로 떠맡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으니까 말이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매우 어렵죠. 나 역시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소이다. 늙은 궁정 대신에 말과 태도 속에는 희미한 코웃음이 섞여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요, 홈즈 씨. 하지만 그 덕분에 적어도 우리는 자만심이라는 인간적인 약점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혹스러움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시겠지. 그 말을 믿소이다. 특별히 한 가지 사항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 점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실 수는 없으실지요? 시간의 흐름상 당신은 나의 조언을 구하는 것에 늦은 편이요. 나는 당신 스스로 자랑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소이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을 도울 용의를 가지고 있소이다. 잘 아시겠지만 칸틀미어 경, 우리가 진정한 범인들을 추적하게 된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체포할 수 있다면야 그렇소이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보석을 받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 제기가 아니겠소이까? 계획은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께서는 그 보석을 받아간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보석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 그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체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확실히, 절대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하겠소이다. 홈즈는 웃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왓슨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존경하는 칸틀미어 경, 저는 당신을 체포하라는 고통스러운 조언을 건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칸틀미어 경은 매우 화가 났다. 노인의 창백한 뺨 위로 오래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당신은 너무 방만하고 굴고 있소이다. 홈즈 씨. 50년 이상의 공직 생활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요. 나는 바쁜 사람이고 매우 중요한 일에 관여하고 있소이다. 나는 바보 같은 농담에 낭비할 시간이 없소이다. 이제야 내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하겠소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믿어본 적도 없고 정규적인 경찰력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언제나 말해왔소이다. 지금 당신의 행동을 보니 내 말이 확실히 옳았음을 알 수 있겠군. 당신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여, 홈즈 씨. 홈즈가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귀족과 방문 사이를 가로막았다. 잠시만요, 칸틀미어 경. 그가 말했다. 마자랭 보석을 가지고서 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봐요, 선생.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이요. 앞에서 비키시오. 당신 외투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 부탁입니다, 칸틀미어 경. 그냥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잠시 후 귀족은 놀라움에 빠져 그냥 제자리에 서서 눈을 깜빡이면서 뭔가를 웅얼거렸다. 그의 떨리는 손 위에는 커다란 노란 보석이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요, 홈즈 씨? 죄송합니다, 칸틀미어 경. 너무 짓궂은 짓이었습니다. 홈즈가 즐거운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제 오랜 친구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어린아이처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극적인 장면을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도요. 제가 방만하게, 그렇죠, 너무나도 방만하게 행동을 해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될 즈음 경의 외투 주머니 속에 그 보석을 넣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 늙은 귀족이 보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웃음을 띤 얼굴이 놓여 있었다. 그렇소이다. 정말로 혼란스럽소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자랭 다이아몬드가 맞소이다. 우리 모두 당신에게 큰 빚을 졌군 홈즈 씨. 당신의 유머 감각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기괴한 면이 있겠으나 특히 그 유머 감각을 드러낸 시점 역시 굉장히 부절적했지만 그러나 나는 적어도 당신의 훌륭한 직업적 능력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모두 철회하겠소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은 아직 절반만이 해결된 것입니다. 세부 사항의 해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께서 이 보석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궁정 대신들과 왕가의 고위층 분들에게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제 기괴한 농담에 대한 사죄를 하겠습니다. 빌리 칸틀미어 경을 모시고 가. 그리고 허드슨 부인에게 전해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2인분의 풍성한 식사를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야. 셜록 홈즈 인형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 덩커넥트 편엠